유봉이었습니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0년 12월 8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정부가 우리 국민의 85%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내년 초에 접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지금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국에서 코로나에 승리하는 날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백신 접종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코로나 상황, 주진우 라이브가 코로나 특별 대담 준비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고 드디어 내일 국회 본회의로 갑니다. 여당은 이제 결말을 봐야 할 시간이라면서 속도를 내고 있고요. 야당은 독재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모레 임시국회 소집하면서 공수처법 통과 이번에는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드디어 출범하나요? 박주민 의원에게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중요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결심 공판 날짜까지 이달 말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곧 판결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고성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은지 기자와 정리해봅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소식 들려옵니다. 지금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잘 이겨냈는데요. 우리가 접종할 때까지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내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거리두기 꼭 필요하고요. 마스크 중요합니다. 저도 마스크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발음이 안 좋은데 마스크까지 쓰고, 말도 못하는데 마스크까지 쓰고 힘든데요. 그래도 할만합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답답한데. 주진우 라이브 듣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주진우 라이브 마스크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면 요 마스크 받으실 수 있는데 별건 아닙니다. 그런데 딱 쓰면요 괜찮습니다. 멋있습니다. 예. 자, 노 마스크 절대 안 됩니다. 양치질할 때, 흡연할 때도 웬만하면 마스크 쓰고 하세요. 그냥 쓰고 하세요. 양치질할 때 그냥 쓰고, 이거는 좀 어렵겠네요. 자, 옷 입고 벗을 때 그래도 좀 마스크 써야 됩니다. 웬만하면 써야 됩니다. 흡연할 때 마스크 이거 좀 불가능한가요? 또 안쪽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담배 이 기회에 조금씩 줄이셔야 됩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자, 오랜만에 우리 문학소년 소녀들한테 마스크로 삼행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전해 주십시오. 주진우 라이브 마스크 드리겠다는 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마구 보내주십시오. 그럼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일은 나보다 중요하다. 오직 진실과 정의만 생각한다. 탐사 보도 기자 외길 인생 20년. 주진우 기자와 오늘도 함께 흔들림 없이.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 소식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모두 594명입니다. 600명대에서 내려가긴 했는데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고요. 그래요. 내려갔다 줄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검사 건수가 많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6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지역사회 발생자가 566명이고 서울이 212명, 경기도 146명, 인천 2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385명이 발생했습니다. 네. 자, 정부가 이태원발 감염 우려하고 있다는데요. 네, 이 서울에서는 용산구 이태원의 홀덤펍이라는 술집이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가 요새 네. 홀덤펍이 유행입니다. 여기서 약간 사행성, 도박 같은 거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그런 데인데요. 네. 이런 데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이런 유형의 주점 5곳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확진자들이 술집으로 옮겨가면서 놀았다라고 하는데 이 당국은 제2의 이태원발 확진이 이뤄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네, 지금 방역 당국은 이대로라면 이번 주 후반에는 한 750명대, 이 다음 주에는 9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으로 인한 최악의 겨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며 잠시 멈추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번 고스톱 치다가 네. 확진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네. 그런데 지금 모여서 포커 이런 게임 이런 거 약간 자제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옹기종기 마주 앉아서 보고 고스톱 치고 카드 한다. 코로나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밀폐돼 있으니까요. 네, 정부가 4,400만 명분 백신 확보했습니다. 일단.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확보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4,400만 명분인데 국민 88%가 접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선구매에 합의한 제약사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미국의 화이자, 존슨앤존슨, 얀센, 모더나 등 4개사입니다. 급해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럼 백신 언제부터 맞을 수 있습니까? 네, 선구매 백신은 일단 내년 2월에서 3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인데 어떤 제품이 먼저 들어올지 또 언제부터 접종이 시작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오늘부터 이 영국 등에서 이 오늘 백신 맞기 접종이 시작했어요? 네, 시작됐으니까 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고 이 내년 하반기 접종이 합리적이라는 방침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백신 문제 우리 언제 맞을 수 있는지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국 국장한테 물어볼게요. 자세히 네. 물어볼 테니까 다른 뉴스로 가겠습니다. 김상호님께서 마스크가 백신입니다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마스크가 백신입니다. 자, 국회로 가볼까요? 이번 주 국회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국회에서 일하는지 개혁입법 통과하는지 어찌하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했어요? 네,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어제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렸었죠. 안건조정위원회는 그 이견이 있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꾸리는 상임위내 위원회인데 총 6명으로 구성되고 이들 중 3분의 2, 그러니까 4명이 동의하면 해당 법안이 소위를 넘어서 상임위 전체 회의로 바로 상정이 됩니다. 오늘 오전에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고요.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에 회부됐습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법사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독재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일부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박주민 의원 그리고 김민아 기자한테 상황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법안 말고도 중요한 쟁점 법안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법, 금융그룹 감독법, 공정거래법 등 이 경제 관련 법안들도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찬성을 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국정원법이나 5.18 특별법도 국민의힘이 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조사 중이지만 임기가 곧 끝나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도 이 정무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중 이제 사참위 조사기간 연장안이 정무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그리고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이 합류를 했는데 이 배진교 의원이 사참위 연장안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 사참위 조사 기간을 더 늘릴 것 그리고 조사 권한을 더 강화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아직 정무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더 강화하자고 얘기해서요.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국민의힘도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법안들이 있을 텐데 그런 뉴스는 잘 안 보이네요. 네, 일단 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 중에는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취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요?
네, 어제 법사위 제1소위 논의안 건에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내 통과가 어렵게 됐는데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인데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본회의에 오를 수 있었지만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어떻게 처벌 수위를 정할 것인가를 놓고 좀 이견이 있습니다. 네. 천주교 사제들이 어제 검찰 개혁을 위한 시국선언 발표했어요. 오늘은 개신교에서 또 따라서 발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개신교인들 중심으로 약 3,800여 명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개혁해야 하고 윤석열 총장은 해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하고 윤석열 총장은 해임해야 한다. 네, 이 단체는 적폐 중에 최고봉은 단연 검찰 조직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기관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특권 지키기에 급급하며 없는 제도 만들어서 억울한 사람을 양산한 반면 부패한 권력의 범죄에는 눈을 감아주는 충견의 역할을 해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검찰은 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검사 동일체라는 명목 하에 검찰개혁 반대에 선봉해선 윤석열 총장을 비호하고 항명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적폐의 최고봉은 단연 검찰 조직이다. 개신교계에서도 시국 선언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의 윤석열 검찰총장 판사 사찰 의혹 서울 고검에 배당했어요. 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오늘 이 대검 감찰부가 주도하고 있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라면서 서울 고검에서 함께 수사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대검찰청은 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서 법무부에 전달을 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 자료로 되돌려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앞서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와 관련해서 대검 감찰부에 대한 위법 여부를 수사했고 감찰부 수사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의심된다라는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검은 서울고검의 수사 참고 자료로 이첩을 하고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유감의 뜻을 밝혔어요? 네, 조금 전 입장을 냈는데요.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이후 적법 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서 감찰부의 판사 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위나 시기로 볼 때 서울고검 배당은 윤석열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라고 했고요. 이것은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술 접대를 받은 검사가 있다 이렇게 김봉현 씨가 폭로했었는데 네. 결국 검사가 불구속 기소됐다고요? 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 접대 폭로와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달여 만인데요. 네, 늦게 나왔어요. 네, 검찰은 해당 술자리 접대가 있었던 날짜를 지난해 7월 18일로 특정을 하고 이 술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전해진 검사 출신 A 변호사 그리고 현직 검사 1명, 김봉현 씨 등 3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이른바 김영란법을 적용해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검사도 있었잖아요. 네, 검사 2명이 더 있었고요. 이 청와대 행정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술을 마신 시간이 짧았다라고 보고 접대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고 판단해서 기소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다만 이 검사들은 향후 감찰 등의 조치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짧게 술 먹었기 때문에 접대 금액이 100만 원 이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네요. 네, 너무 자의적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참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 오늘 강용석 변호사가 긴급 체포됐어요. 네, 경찰은 오늘 오전 강용석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동안 4차례 소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용석 변호사가 응하지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현재 강용석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과 한 남성이 악수하는 사진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악수하고 있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 네, 그 이후 이 남성이 이만 씨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예. 이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장을 제출하고 경찰의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관계가
전혀 중요하지 않게 그냥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허위 사실 막 유포하면서 이렇게 남들 명예훼손으로 공격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좀에 대한 처벌도 꼭 필요합니다. 꼭 네. 필요해요. 이걸로 돈벌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네, 벌금이 너무 낮아가지고요. 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 백신 확보. 아유,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은데요. 저희가 보건복지부 담당자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민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국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이민택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정부-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부에서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안정적으로 코로나 환자 발생이 관리가 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닿고 있습니다. 네, 위험해 보여요. 위험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어서 잘 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혹시 2.5단계,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높일 수도 있습니까? 그거는 환자 발생 추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추이를 보고 예. 전문가들 검토도 거쳐서 면밀하게 좀 상황을 주시를 하고 나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백신 확보는 충분히 했지요, 지금? 네, 지난 7월부터 글로벌 기업 그다음에 WHO, 가비 등 협상을 통해서 한 4,400만 명 정도 접종을 할 수 있는 분량을 확보를 했고 오늘 이제 정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은 물량을 많이 확보했는데 한국은 못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도 나왔던데요. 네,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 본 인구보다 많은 부분을 이제 성구매하는 부분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네. 실제 이게 구매로 연결될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보한 부분은 국민들이 접종을 맞으시고 안전하게 이제 집단 면역으로 갈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충분한 물량은 확보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물량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네. 우리 국민들을 위한 백신 확보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궁금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언제 맞을 수 있습니까? 영국에서는 지금 백신 맞기 시작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언제부터 이 백신 맞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정부가 확보한 4,400만 명분의 백신은 내년 1,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 3월부터 지금 순차적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고요. 예. 거기에 맞춰서 백신 접종 계획을 만들고, 예. 그다음에 각기 다른 백신을 각기 다른 접종 대상자들에게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거는 빠르면 상반기부터 접종이 시작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 예. 다만 미국이나 영국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루에 수십만 명이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게 미국이고 영국도 수만 명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순하게 우리하고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네. 다만 내년 상반기부터도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자, 같습니다. 2, 3월이면 백신이 한국에 들어오고 그러면 4, 5월이면 맞을 수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백신 물량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충분하게 코로나19 환자의 발생 상황이나 그다음에 외국에서 이제 먼저 맞추게 되면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 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고요. 네, 지켜봐야 되죠.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접종을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조건이 맞춰지면 접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국에서 할머니가 먼저 맞던데 이거 네네. 또 누가 먼저 맞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누가 먼저 맞아요? 정부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노인분들, 특히 이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취약해서 노인분들, 또 집단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만성질환, 기저질환 가지신 분들, 이제 코로나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나 그다음 병원에서 일하는 이제 우리 보건의료인들, 1차 대응 요원들, 사회 서비스 인력들을 우선으로 접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우선 접종 순위는 전문가들과 판단을 거쳐서
들어오는 백신의 수량에 맞춰서 그 접종 계획을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지금 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맞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국장님. 그런데 네, 소아 네, 네. 청소년은 아직 안 된다면서요, 임상 결과가 없어서. 소아청소년은 지금 글로벌 백신사들이 임상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전체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그 백신 안전성과 유효성 검토를 했고요. 네. 아마 순차적으로 18세 미만에 대해서도 임상을 실시할 걸로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장은 18세 이상에 대한 임상 결과만 있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18세 미만에 대한 임상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에서는 뭐 어떤 백신은 영하 70도 저온 상태 유지해야 된다. 어떤 백신은 몇 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백신에 맞춰서 정부가 다 잘 대비하고 있죠. 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백신 중에 특이한 부분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화이자 백신이 마이너스 70도에서 80도 정도 보관 조건, 극한 조건을 지금 요구를 합니다. 네. 맞춰가지고, 이제 국내 지금 냉동고 이 구비 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 업체하고 어떻게 이제 유통을 할 건지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접종센터 설치나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네네. 맞고 싶어서 막 안 달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예. 자, 접종비 이거 비용은 얼마나 되지? 막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네. 접종비는 이제 코로나19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지대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비용 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접종 계획이 나오면 결정이 될 부분이긴 한데, 예. 우선적으로는 일단 무료로 좀 시행을 하고, 예. 다만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 염려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한 네네네. 많은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백신도 네. 종류별인데 어떤 네. 분은 나는 이 백신도 맞고 저 백신도 맞고 싶어. 아니면 나는 저 백신 맞고 싶어. 이렇게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백신이 유리하고 이게 잘 맞고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까? 네, 후자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백신이 지금 여러 종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극한 조건에 있는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보관 온도가 70도, 80도 마이너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반 유통 과정에 태워서 백신을 접종할 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백신 종류에 따라서 적정한 접종 대상자를 서로 연결을 시켜서 접종 제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네. 개인에게 백신 선택권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가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의사들이 이렇게 정해주는 게 또 맞죠. 그런데 또 부작용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백신은 뭐 어느 백신이나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이 있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예.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개발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거기에 네. 따라서 이상 반응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질병관리청하고 식품의약처에서 공동 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을 할 거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상 반응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또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적절한 보상 체계를 작동을 시켜서 네.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정부의 지시를 따라달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믿어주십시오. 네, 임 국장님, 코로나 네네. 시대 고생 많으십니다. 네, 뭐 다들 국민들이 모두 이 상황을 극복을 하고 네. 정상적인 생활로 빨리 되돌아갈 수 있으면 하는 게 국민 한 사람으로서도 입장이고 이루나 일을 하는 사람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크게 바뀐 점이 뭡니까? 국장님한테는. 네. 일이 너무 많아졌고요. 사람 간에 이제 집단 생활을 하고 이제 사회적 생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피로감으로 느끼지 않는가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치료제나 백신 개발도 중요하고요.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방역 당국에서 당부드리는 마스크 잘 쓰기, 네.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 두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좀 철저히 지켜주시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국장님은 생활이 뭐가 가장 크게 달라졌는지 물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저요 네. 개인적으로요. 네. 사람 못 만나고 뭐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백신에 대해서 엄청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어디 가서 어떻게 물어보면 어떻게 찾아보면 될까요? 그 관련해 이제 백신 접종 계획을 지금 저희가 우리 질병관리청이랑 그 보건복지부 같이 공동으로 지금 수립을 할 텐데요. 네. 수립을 하게 되면 그때 백신 콜센터 같은 거를 만들어서 또 홈페이지에도 이제 정보 게재를 하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좀 힘을 내주시고요. 더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민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국장이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1935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날 일이 없고 사람 만날 일이 없으니 술을 줄였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건강이 좋네요. 이렇게 좋게 그냥 위안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최근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먼저 7원 분기점에서 하만 2터널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 대저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3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김해 분기점부터 5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화촌 7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이 사이 양화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면 강변북로에서도 청담대교부터 난지나들목 사이로 더디게 지나고요. 서부간선도로는 양방면 전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공수처행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고요. 이제 내일이면 본회의 도착합니다. 지금 국회 상황 그리고 야당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공수처는 만들어질까요? 궁금한 거 모두 물어보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법사위 회의하다가 잠깐 나왔습니다. 예. 잠깐 나오셨고, 그리고 야당 의원들은 어디 있어요? 야당 의원님들은 아까까지는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예. 기자회견도 하시고 농성도 하시다가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자,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어떤 진행 절차가 남았습니까? 오늘 이제 법사위가 통과됐으니까요. 네. 내일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 상정되게 될 것입니다. 예. 네,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공수처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은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예. 180명의 서명으로 토론 중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예. 아니면은 이제 정해진 회기가 끝나야 이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끝나고 임시국회. 예, 그래서 아마 12월 10일 임시국회에서 표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민주당 공수처법 이번에는 통과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네요. 예, 뭐 저희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요. 공수처 출범 지연을 더 이상 두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법 개정에 나선 만큼 이제 본회의 통과까지는 아마 멈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수처법은 국회를 언제 통과합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해진 절차대로 되면은 12월 10일 네.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생각되고 있습니다. 12월 10일이 매우 중요한 날이 되겠군요. 자, 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은 그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차장 후보 추천위원회. 예. 지금까지는 이제 그 7명 중에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차장 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수정을 해서 5명 정도가 찬성을 하면은 3분의 2죠. 3분의 2가 찬성하면은 이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에서 일할 검사의 자격 요건이 7년간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또 7년간 조사 업무에 종사를 했었어야 되는 이중 조건이었는데 네, 그중에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예, 7년간 실무 조사 경력이 있어야 될 부분은 빼서 좀 넓은 틀에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이 갖고 있었던 재정신청권 관련된 특례 조항을 좀 삭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전 4시에 법사위 네. 전체회의에서 또 중요한 법안이 통과됐네요. 상법 네. 개정안? 상법 개정안 통과됐습니다. 예. 어떤 법안이고 어떤 내용이죠? 예, 상법 개정안 이번에 통과된 것 주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다중대표 소송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다중대표 소송이라는 게 뭐냐면, 모회사와 자회사 이렇게,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회사의 이사들이 자회사 경영을 잘못해서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그 영향이 모회사에도 미칩니다. 네. 그럴 경우에 모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사를 선출할 때 일반 이사하고 감사위원을 겸임하는 이사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감사위원을 겸하는 이사와 일반 이사를 분리해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해서 감사위원들을 선출할 때 조금 더 독립성을 띠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 상법 개정안이요. 네. 원래 안보다 조금 재계 입장을 좀 수용한 거죠? 네, 사실 이제 저도 상법을 발의했어요, 개정안을. 예. 김종인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일 때 발의했던 내용을 한 글자도 안 바꾸고 그대로 발의했었는데요. 그대로요? 예, 그런데요. 제가 발의했던 거나 또는 박용진 의원이 발의했던 것보다는 재계의 입장을 좀 수용하여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오늘 법사위에서 많은 그 입법이 통과했네요.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죠. 예, 뭐 오전에 이제 그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시킬 때도 다수의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와서 소리를 질렀고 심지어는 그 상임위원장 윤호중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기도 했었습니다. 의사봉을 뺏었어요? 예, 제가 봤을 때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오후에도 다수의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와서 계속 소리를 질러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없어서 정회를 한 후에 이제 회의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 법사위 사무실에서 회의하다가 잠깐 나오신 거고, 네. 얼마 전까지는 저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하더라고요. 뭐 어제 또 그 국회 의사당 처마 밑에서 잤고요. 오늘도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기 국회의사당 처마 밑에서. 네네네. 근데 저기 박주민 의원은 좀 잘 어울리긴 해요. 바깥에서 자는 게. 그런데 네. 이렇게 또 세월호 유가족들이 밖에서 주무셔야 되는 이런 절박한 심정을 호소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회적 참사위원회라고 해서 세월호 참사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이렇게 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을 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이 활동 기간이 12월 10일이면 조사 관련된 권한이 정지가 됩니다. 네.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장시키고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또 내년 4월 15일이면 대부분의 범죄가 공소시효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좀 정지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고요. 그 법안이 이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자 이제 가족분들이 농성을 하게 된 거고, 저도 이제 가족분들을 돕고 또 법안 통과를 좀 촉구하기 위해서 같이 노숙 농성을 하게 된 겁니다. 사참위법 처리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국회 정무위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했다고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사참위법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을 해서요. 오늘 아침 9시부터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는데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다가 네. 오후에 한 4시 넘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거의 네. 5시 다 돼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회의로 이제 정무위 전체 회의로 넘어가서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 국회 법사위에서요. 또 민주당이 네. 지금 네. 꼭 지금 추진하고 통과시키려는 법안들, 중요한 법안들은 뭐뭐 남았습니까? 지금 5.18 특별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방송을 계속 보면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뭐 지방자치법 개정안 이런 것들 남아 있어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그런 법들 통과시켜서 내일 본회의에 가결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여당의 입법 독주다, 날치기다, 독재다 이렇게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저희가 이제 독재를 하려면 뭐 의사 일정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에 야당의 참여를 배제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의를 정상적으로 열었고 다만 야당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절차를 위반해서 법을 강제로 통과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사실과는 다른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운데 고생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야당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야당 의원님들께 연락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바쁘시다고 합니다. 내일은 꼭 연결해 주시고 내일은 꼭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 못 들었어요. 야당 출입하는 김민아 기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에서 계신가요? 네, 국회입니다. 국회 어디요? 네, 기자실 쪽에 있습니다. 아까까지는 그 법사위 앞에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6시부터 의원총회를 할 예정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법사위에는 가지 않고 지금 통화하기 위해 잠깐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 국회 상황 어땠어요? 일단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는데요. 전날 저녁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조를 짜서 국회 중앙에 있는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철야 농성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네. 한 10분씩 조를 짜가지고요. 4시간 정도씩 그 중앙홀을 지키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오늘만 해도 거의 3차례 정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대응 방향 등을 논의를 했고요. 예. 하지만 뾰족한 수는 역시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조호영 원내대표는 무도함을 끝내 막아내지는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겠다. 이 법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지 국민께 알리겠다라고 계속 좀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강경하게 투쟁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사실 이전에 패스트트랙 국면에서는 단식이나 삭발 같은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강경 투쟁을 하고 싶지만 그 코로나19 때문에 솔직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 주호영 원내대표는 단식이나 삭발은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당외 투쟁의 가능성은 아직은 조금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 듯합니다. 네. 오늘 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회에서? 네, 일단 정해지는 것은 오후 6시 의원총회가 지난 다음에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내일 본회의에서 그 관련 법안들이 다 통과가 될 예정이어서 오늘 저녁에도 그 본회의장 앞에 중앙홀을 막아서고 농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회가 뜨겁습니다. 뜨거운데 네, 맞습니다. 가장 뜨거운 곳은 역시 법사위죠? 네, 오늘 하루 종일 여야가 충돌한 곳이 법사위였는데요. 또 정무위랑 환노위에서도 각종 법안의 처리를 놓고서 첨예하게 다퉜습니다. 법사위에서는 특히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윤 위원장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일단은 그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김민아 기자가 취재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네, 오늘 다시 동물국회로 돌아갔나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었는데요. 그래요?
네, 오늘 오전 11시 5분쯤에 법사위가 이제 그 소위를 마치고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 개의가 시작되자마자 그 복도에서 농성을 벌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윤호중 위원장을 둘러쌌고요. 계속해서 좀 그 손팻말을 들고 그 구호를 외치면서 반발을 했고요. 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느냐 이렇게 반발을 했고, 김도 법사위 간사, 장재원 의원 등 좀 원래 목소리가 좀 크셨던 분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 위원장이 기립으로 표결조차에 돌입하자 조호영 원내대표가 손으로 의사봉을 막으려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 의사봉이 바닥에 떨어지는 장면도 있었고요. 또 마지막에는 조수진 의원이, 법사위원이죠. 조수진 의원이 더불어 독재당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했고, 국민의힘 소속인 법사위원들은 회의실에 배치는 자신들의 명패를 위원장한테 반납하는 모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윤호중 위원장이 기립 일어나라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 일어나라 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거나 눕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그렇게 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완전히 물리적으로 막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 앞서 박주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애매한 상황 등은 연출이 되긴 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필리버스터 얘기도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필리버스터입니다.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각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권한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법률권이 180석에 가깝기 때문에 그 국회법 106조 5항에 의해서 종결 동의 의사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 24시간이 지나면은 종결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그렇게 효과가 있는 필리버스터 추진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 그러면 신청 안 할까요? 그래도 이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연히 신청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필리버스터 이후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그 대여 투쟁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인가요? 일단 본회의와 임시국회 일정이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내에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국회 내에서 자신들의 그 억울함이랄까요? 그런 걸 표현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외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요. 일단은 그 의견을 좀 모아보고 내일까지 여론전을 통해서 국민들께 국민의힘의 입장을 최대한 알리겠다라는 포부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공수처법은 이제 통과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일부 의원들은 통과가 된 다음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 국민의힘에서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위헌 심판까지 지금 제기한 상황에서 이거를 수긍하는 제스처를 취하기는 또 사실 그 지지층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공수처법이 일단 법사위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던 석동현 변호사가 사퇴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후보자 중에 한 명이었던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법이 법사위 통과하자마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공수처장 후보들은 용도가 끝났다고 보인다. 이 시점에서 저는 괴물기관 공수처의 처장 후보를 사퇴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애당초 야당 측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은 제가 처장이 될 수 있었겠냐라면서 저 같은 사람을 처장 앉히려고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를 만든 것이 아니면 제가 왜 모르겠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교섭단체에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줬다고 번지르르하게 포장했다. 그러나 그것이 구실이고 허울일 뿐이었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의원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대여 집회를 하고 나서는 기자들한테 막 설득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을 다 이렇게 우르르 몰고 가서 밥을 먹이면서 막 설명해주고 그랬었는데 오늘 그런 장면 또 연출됐나요? 오늘은 계속적으로 법사위뿐만 아니라 각종 상임위가 열려가지고요. 의원들이랑 같이 기자 간담회 형식으로든 단체로 만날 기회는 없었던 것 같고, 김종인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긴급 기자회견 열어서 이제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본인의 발언을 한 게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국회에서 좀 모이고 그럴 상황은 아니죠. 자, 국회 안에서 방역 모여서 오르르 몰려가가지고 막 투쟁한다, 집회한다 그러면서 좀 의원들이 방역 그 지침은 잘 지키고 있습니까? 거리두기 잘 하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걱정이에요. 네, 굉장히 밀집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의원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붙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감염이 되면 굉장히 큰일이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기자들 그 얘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거리두기 안 하고 계속 몸싸움을 하면. 네, 맞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도 기자들한테 안내를 해서 최소한 좀 접촉을 피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지적처럼 나오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철저히 마스크 쓰고 손 소독을 하고 있다. 예. 저희들이 그런 것 다 유념하면서 하고 있다. 이러면서 국회 안에서 좀 계속 투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국회에 나가 있는 김민아 통신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통신원, 이렇게 특파원을 또 현장에 보내니까 또 줄라이브 좋네요. 자, 한겨레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세월호 음모론까지 지만원 5.18 폄훼 신간보니 JTBC 기사입니다. 극우 인사 지만원 씨 5.18 폄훼하는 주장으로 여러 차례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지난 2월에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고령이라는 이유로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5.18 때는 이런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다. 북한 간첩들하고 함께 일으켰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재판에서 유죄 받았는데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지난 6월에 새 책이 나왔습니다. 이 새 책에서 5.18은 북한 특수부대원 600명이 일으킨 폭동이다. 이렇게 반복합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유죄 받으셨는데 그런데 조금 있다가 북한 특수군 유골이 발굴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 씨는 심지어 이 유골이 발견될 거를 북한이 미리 알고 한 달 전에 세월호 참사를 일으켰다 이렇게 음모론을 마구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는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요 판사들이 나쁜 사람이다, 판사들이 편향됐다 하고 판사를 비난합니다. 그때 한 판사가 건전한 상식을 갖춘 일반인이 보기에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거든요. 5.18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처벌하는 5.18 특별법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거 들으셨죠? 그런데 2019년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에서 국회 공청회를 열어서 지만원 씨한테 마이크를 줬었죠. 그리고 5.18 진상조사위원회로 추천을 검토하다가 논란이 있었을 때 철회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지만원 씨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베테크 벼락거지 집값 정책 굳는 우픈 신조 서울경제 기사인데요. 베베테크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배액배상과 재테크를 합친 신조어랍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도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언론에서 바로 부동산 정책을 조롱하면서 계속 이렇게 신조어를 냅니다. 벼락거지, 호텔거지, 패닉바잉, 영끌, 비투, 청포적, 부동산 블루, 부동산 카스트까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빵또 안에 또 나왔죠. 언론이 정책을 내놨는데 정책을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것 비판해야죠. 그런데 비판을 위해서 비판하고 있지 않나, 그 비판을 위해서 아무 말이나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해봅니다. 리아나의 Shut Up and Drive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가 저는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5414님, 표심에 휘둘려서 호랑이를 놓고 고양이 그림을 그리는 법을 만들면 언제 호랑이 그림을 그리려나요?
170석의 국민의 뜻을 저버린다면 민주당은 폭망할 겁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4941님은 50년대 이승만 시절에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다. 민주주의를 70년 후퇴시켰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